맨 처음에 어디다 연재를 하신 건가요? 어떻게 계약을 하시게 되셨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제가 데뷔를 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작가가 되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는 그 조아라라고 있죠. 여기서 연재를 했었어요. 지금도 여기가 괜찮은지는 좀 모르겠네요.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여기서 연재를 했었어요. 이게 그냥 글 쓰는 게 좋아서 생각 없이 계속 연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메일이 왔어요. 그러니까 컨택 메일인 거죠. 그런데 이게 출판사가 아니라 그 어떤 특정 연재처, 어디라고는 정확하게 말 안 할게요. 근데 거기랑 약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데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데뷔를 했어요. 이거를 일단 하고 또 이제 말한 요런 데서 개인적으로 연재를 계속했어요. 약간 좀 써둔 거를 올리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게 프로 작가 생활을 하면서 여기에서도 계속 그냥 개인 연재를 했던 거예요. 자유 연재라고 하죠. 제가 지금도 다작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때는 조금 더 심하게 다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인생의 암흑기 시절 있죠. 세 번째, 네 번째 작품. 제 작가 인생은 약간 이 이전과 이 이후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말한 게 이 이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막 만만하고 모든 일이 다 쉽게 느껴지는 그때. 이때 슬럼프를 겪고 나니까 든 느낌이 뭔가 내 자신이 성숙해졌다. 내 사고방식이 좀 더 어른스러워졌다. 이 수준이 아니라 약간 폭삭 늙어버린 느낌이었달까요? 한 5년은 성숙이 아니라 늙어버린 느낌. 약간 TMI이기는 한데 제가 이때 대상포진에 걸렸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진짜 제대로 먹지도 않고 막 그랬어가지고. 근데 그 예방주사라고 하나요? 그거가 너무 어려서 맞아도 소용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힘든 나날이었다. 그런데 이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싫은 시간이었는데 제 인생에 한 번쯤은 반드시 겪었어야 했던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어쨌든 그렇게 컨택이 됐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프로로 연재를 하면서 여기서도 계속 개인 연재, 자유 연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판사 쪽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이때 여러 개를 동시에 돌리고 있으니까 그 약간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A, B, C, D 작품을 연재를 한다고 치면 요 A는 여기랑 계약하고 요 A, B는 여기랑 C는 여기랑 D는 여기랑 막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때 제가 작업을 했던 출판사랑은 지금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투고를 보냈는데 그게 통과가 된 출판사다. 그럼 이 출판사에서 차기작을 진행을 하는 게 조금 수월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이 힘든 거지 어떤 한 곳을 뚫는데 성공한다? 그럼 이 이후부터는 이전보다는 조금 차기작을 계약을 하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이게 몇 곳이 되면 이제 작가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죠. A 출판사에서 안 됐어도 B 출판사로 가면 되니까요. 이게 한 곳에 올인을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곳에서 경험을 쌓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출판사 티어가 매년 바뀌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때 저는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본의 아니게 이때 초반에 몇 개의 출판사 길을 뚫어둬서 그런지 지금은 조금 수월하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연재를 하면서 마냥 기다리는 거는 그러니까 연재를 하면서 컨택을 기다리는 건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급하지 않은 사람들 아니면 저처럼 취미 비중이 높으신 분들의 경우겠죠. 이게 빨리빨리 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투고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투고하고 컨택이 시작점이 달라서 그렇지 이 뒤는 똑같아요. 컨택을 받았건 투고를 통과했건 이게 어쨌든 요 문을 한 번만 열기만 하면 돼요. 뭔가 말을 많이 했는데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저는 조아라에서 맨 처음 연재를 시작을 했고요. 조아라 말고도 뭐 네이버 챌린지 리그나 뭐 베스트 리그 뭐 그런 데서도 연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밖에도 뭐 여러 사이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막 그렇게 열심히는 안 했고요. 주로 여기서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때 들었던 말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요. 뭐 어디는 무슨 요일 몇 시에 올리면 조회수가 많다 막 이런 말이요. 근데 저는 사실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면 이때가 제가 학생 때였어서요. 막 학교 다니면서 틈틈이 쓰는 대로 그냥 한 회차가 완성이 되면 그날 바로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진짜 자유 연재를 했어요. 그렇게 연재를 하다가 이제 컨택이 왔고요.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 한 30화 때였나? 그쯤 컨택 메일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확실하지 않아요. 어쨌든 20화 이상이었어요. 여기랑 계약을 해서 이제 다른 플랫폼 같은 곳에서도 넣어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이 되었고 이후에도 이 여러 출판사들이랑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차기작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굳이 단점을 꼽자면 이게 출판사가 여러 곳이다 보니까 원고료 들어오는 날짜가 제각기 다 달라요. 물론 이 중에 같은 날도 있기는 한데요. 맨 처음에 이렇게 될 줄 모르고 통장을 하나로 합쳤어야 됐는데 계약을 할 때 다 다른 계좌번호로 계약을 해서요. 네, 그래서 이거 초반에 좀 관리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원고료 통장은 하나로 축약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작가가 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일단 작업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투고랑 컨택으로 나눌 텐데요. 제 경우에는 컨택인 거죠. 근데 플랫폼별로 출판사를 통하지 않아도 되는 곳과 통해야만 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통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는 자격 요건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긴 출판사 없이 작가가 직접 플랫폼에 투고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대개 보통은 출판사를 통해서 하죠. 그래서 우리가 투고를 하는 거고요. 네, 다시 돌아와서 작품을 쓰고 그걸 투고를 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자유연재를 하다가 출판사나 플랫폼 눈에 들어서 그 반대로 컨택을 받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하자면 뭐 공모전이 있을 수도 있죠. 공모전의 경우에는 플랫폼 연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조금 어려우니까요. 대중적인 투고하고 컨택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투고나 컨택을 통해서 출판사와 계약을 하게 됐다. 그럼 이제 거기서 끝이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첫 번째 문을 연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작품을 준비를 해서 플랫폼에다가 심사를 넣는데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리디 등 이렇게 있겠죠. 여기에 또 심사를 넣어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데요. 투고하고 컨택에 대해서 경쟁을 했을 때는 같은 지망생이나 아니면 취미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글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랑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프로 작가님, 기성 작가님들이랑 경쟁을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넘어서는 게 조금 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기성 작가님들 경우에도 막 그렇게 이 부분이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것까지 통과가 됐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통과가 됐는지도 중요한데요. 여기도 플랫폼별로 다른데 그냥 카카페로 예시를 들자면 넣는 거는 기다리면 무료를 넣었는데 기문은 떨어지고 저쪽에서 다른 걸 제안하거나 그런 식으로 역제안이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통과가 됐다 하면 이제 프로모션 조건하고 그런 것들을 들어보고 계약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선택을 해요. 만약 기무를 넣었는데 기무가 통과가 됐다. 이러면은 이제 그쪽에서 대강적인 론칭월을 알려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충 이 이전까지는 작업을 끝내셔야 돼요. 편수가 적은 로맨스의 경우에는 론칭 이전에 완결을 내는 게 보통이고요. 회차가 긴 로판이나 아니면은 무협, 판타지 같은 경우에는 오차범위 한 2, 30화 이내에 100화 분량의 소설을 한꺼번에 풀고 이후부터는 연재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네, 이때까지 작가는 계속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하면서 중간중간 표지나 소개글 같은 거 있죠. 그것도 출판사나 담당자님을 통해 이메일 혹은 톡으로 주고받으면서 조정을 하면서 만들 거예요. 그리고 론칭일이 되면 이제 오픈하는 걸로 끝! 이 이후에 외전을 공개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미공개 외전이 있는 경우 프로모션을 받기 좀 더 쉽기 때문이에요. 뭐 이미 완결이 난 건데 한 번 더 노출이 된다던가 아니면 어떤 이벤트 작품 명단에 든다던가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완결을 내고 조금 텀을 뒀다가 외전이 나오는 경우가 대개 이런 경우예요. 네, 대충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다른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Q&A 영상을 만들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